새벽 2시 장독대 뒤의 그림자. 박노인은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시골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조용한 마을, 사람도 드물고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그날도 새벽 2시였다. 스스윽. 바람이 아닌 누군가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박노인은 순간 눈을 떴다. 그 소리는 항상 같은 곳 장독대 뒤에서 들렸다. 노인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봤다. 달빛이 사라진 칠흑 같은 밤, 마당 한가운데 장독들만 검게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뒤편에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다. 박노인은 숨을 멈춘 채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사람이 있을 리가. 그러나 그는 분명히 봤다. 여자의 어깨 그리고 늘어진 머리. 마치 고개를 숙인 채 장독대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처럼. 그는 며칠 전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매일 새벽 그 시간 CCTV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화면에는 고양이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거 며느리 귀신인 거 아냐? 20년 전에 사라진 그 며느리.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이미 죽었어.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사라졌지.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나타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싶었다. 사라진 며느리의 마지막 말. 노인은 며느리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늘 고개 숙이고 다니던 조용한 여자. 하지만 그 눈은 깊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한 그런 눈. 20년 전 어느 여름날 며느리는 이상한 말을 했다. 아버님, 장독대 뒤에 여자가 있어요. 그 말은 노인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여자라니? 누가 집 뒤에 왔다 간 거야? 며느리는 말을 흐렸다.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낮인데도.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늘 못마땅해 했다. 그 나이에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어? 숨기는 게 있지?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사라졌다. 가방도 옷도 어느 것도 챙기지 않은 채 마치 마당에서 그대로 지워진 것처럼. 경찰은 도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독대 뒤를 향해 있던 며느리의 마지막 시선이 박노인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20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의 물건.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마당 한가운데 오래전에 며느리가 쓰던 은비녀가 떨어져 있었다. 그 비녀의 끝에는 젖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이런 게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노인은 비녀를 쥔 손이 떨렸다. 든말로는 도망갔다 했지만 집을 떠날 때 비녀를 버리고 갈 리가 없었다. 그는 결국 장독대 주변을 파보기로 했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삽 끝에 툭 걸리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천 조각. 오래된 치맛자락처럼 보였다. 하지만 색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때 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졌고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몰려왔다. 장독대 뒤에 누군가 숨고 있는 것처럼. 마을 할머니의 충격적 증언. 다음 날 80대 김할머니가 노인 집을 찾아왔다. 그는 장독대를 훑어보더니 불쑥 말했다. 며느리가 도망간 게 아니야. 노인의 손이 굳었다. 그럼 뭐란 말이요? 할머니는 마당을 돌아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치 오래된 무게를 털어놓는 듯 말했다. 그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살았어. 노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일 리가.
그러자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며느리 내 아내 따라온 거야. 뭐라고요? 할머니는 오래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아내가 사라진 날도 밤마다 장독대 뒤에서 울던 여자가 있었다는 말. 그거 들어본 적 있나? 노인의 숨이 멎을 듯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20년 전 며느리가 본 여자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박노인의 숨겨진 과거. 젊은 시절 박노인은 아내를 깊이 사랑했지만 이상하게 번번이 의심이 쌓였다. 남편이 너무 집착했던 탓에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밤 아내는 조금 쉬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사라진 다음 날 장독대 뒤에 흙이 이상하게 뒤집혀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때 아무것도 파보지 않았다. 그저 아내가 다시 나타날 거라 믿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장독대 뒤에서 누군가를 본 후부터 말수가 줄었다. 그러다 결국 사라졌다. 노인은 중얼거렸다. 설마 그게 다 연결된 거였나?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 성수. 어느 날 말끔하게 나이 들어 돌아온 아들 성수. 아버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다. 아버지 왜 그때 장독대를 파보지 않았어요? 노인은 당황했다. 내 엄마는 그냥 집을 나간 거라고. 아들은 가방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메모. 초라한 글씨. 장독대 뒤에 누가 있어? 아들은 말했다. 이거 아내가 사라지기 직전에 제게 보낸 메모예요. 노인은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아들은 장독대를 보며 결심했다. 오늘 장독대 뒤 다시 팝시다. 20년 묵은 진실. 그날 밤 장독대가 모두 치워지고 삽이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갔다. 아버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들이 파낸 구덩이 속에는 천조각이 아닌 뼈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DNA 결과는 며칠 뒤 나왔다. 유해는 박노인 아내로 확인됐습니다. 노인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20년 동안 그 땅을 지켜왔다. 아내가 장독대 뒤에 묻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들은 분노했다. 그럼 내 아내는 며칠 전까지 집 근처에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CCTV에 안 찍히던 그 여자는 아내도 귀신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장독대 뒤의 여자 반전 결말. 새벽 2시. 언제나처럼 장독대 뒤에서 소리가 났다. 노인은 아들과 함께 CCTV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역시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러나 둘은 동시에 느꼈다. 누군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들이 천천히 뒤돌아봤다. 그곳에는 검은 치마, 흰 저고리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20년 전 사라진 며느리였다. 당신들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장독대를 가리켰다. 당신 아내를 묻은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누가?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었어요. 노인은 주저앉았다. 기억이 흐릿하게 되살아났다.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던 그날 밤. 아내는 도망치려 했고 노인은 붙잡으려다. 그녀가 넘어졌던 그 자리. 바로 장독대 뒤였다. 노인은 생각했다. 그날 내가.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며느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저도 알아챈 순간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도.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아주 조용한 미소. 하지만 전 살아남았죠. 20년 동안 장독대를 지켜보면서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조명이 꺼졌다. 그날 이후 박노인과 아들은 집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새벽 2시마다 본다 한다. 장독대 뒤에 서 있는 흰 저고리 검은 치마의 한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는 웃고 있다고 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